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로 이미 많이 나왔죠. 재판부가 검찰을 질타했고 검찰은 이런 재판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다. 어제 공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직접 이 내용을 취재한 SBS 보도국의 김기태 기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기태 기자. 네. 어제 재판부가 검찰을 질타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가 두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는데, 그런데 검찰이 그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이후에도 계속 추가 증거를 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아니 우리가 두 공소 사실을 같다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추가 증거를 낸다는 건 이미 예전 사건의 너네가 지금 다르다고 얘기하는 그 원래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를 자꾸 내겠다는 거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검찰이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사건의 증거다라고 계속 재차 요구를 했고, 그랬더니 재판부가 한번 추가로 계속해서 재차 반발하면 퇴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판사가 먼저 언성을 높인 겁니까? 저도 재판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그렇게 검사에게 그 정도로 언성을 높인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소장이라고 하는 게 표창장 위조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공소장이 두 개가 있고요. 첫 번째가 그 2012년 9월 7일자 그 동양대 표창장이 그 위조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지난해 9월 6일 날 기소했던 그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있을 때 했던 그 기소건이고, 그날 밤 늦게. 네, 요거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만 한 그 사문서 위조 건이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11월 11일 날 이제 사모펀드, 입시 비리, 증거인멸 해가지고 이제 기소할 때는 그 입시 비리에 이제 사문서 위조 행사, 그다음 업무 방해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그 사실관계에서는 검찰이 이제 추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진 겁니다. 지금 김태현 변호사, 지금 김기태 기자가 설명한 내용 보면 왼쪽이 맨 처음에 제출했던 공소장이고 오른쪽이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공소장, 이 내용인 거죠. 설명을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드리면 이제 시계를 한 올 9월 정도로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월 초에 인사청문회 당일날 밤에 12시에 기소를 했어요. 당시에 기소한 내용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당시에 제가 검찰의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공소시효 12시에 만료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본인들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있고 증거가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공소시효를 넘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물러서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검찰 입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소를 하냐. 근데 당시에 검찰 시각에서 보면 확실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문서 이전은 게 간당합니다. 당시에 문서 원본을 확보를 했어요. 물론 사본이긴 하지만 그게 부산대 의존원을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나온 입시에 사용된 원본 대조필 찍힌 사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입수를 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던 명의자인 최성계 통장을 소환해봤더니 최성계 동양대 총장이 나 안 찍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문서는 있어요. 그 문서에 도장 찍은 명의자는 본인이 안 찍었다고 그래요. 그럼 사문서 위조의 기본적인 얼개를 맞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 12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해서 좀 조사를 해서 변경을 하자. 이렇게 하고 일단 기소를 한 거예요. 공소시효 만료가 다 되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검찰 입장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주 주말쯤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한투의 PB가 검찰에 이미 제출합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나갔던 PC하고요. 그다음에 하드디스크인데 제출하겠습니다. 제출을 해요. 그걸 포렌식을 했던 거예요. 포렌식을 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방금 전에 그 화면 더 보여주시면 우리 왜 영화 기생충처럼 위조를 했다 하는 그 내용들이 그 파일, 그 컴퓨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보니까 그러면 범행 일시도 2012년 아니라 2013년이고 그리고 그냥 도장 찍은 게 아니라 파일로 캡처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위조를 한 거네.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이제 공소장 변경을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추가 기소, 두 번째 기소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사문서 부산대 통영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의 어떤 죄명은 빼고 위조 사문서 행사부터 이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저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그런데 두 번째 기소할 때는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를 하면서 그러면 그 문서가 어떻게 위조되는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쓴 거예요. 2013년에 뭐 파일을 캡처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첫 번째 기소한 거고 두 번째 기소한 거하고 이 표창장 위조한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를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첫 번째 기소했던 거를 두 번째 내용과 동일하게 공소장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 걸 공소 취소하고 사문서 위조 내용을 두 번째 기소한 거에 추가 기소해서 병합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선택한 거고 법원이 이걸 불허했던 거죠. 그러면 법원이 불허했으면 이미 결론은 난 거 아닙니까? 공소장을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검찰은 처음에 기소했던 내용은 그냥 무죄가 나오거나 아예 공소를 검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그러면 추가로 표창장 위조 우리가 이제 수사를 더해서 확실하게 알았다. 그래서 변경된 수정된 공소장에 다른 내용들을 보완하는 식으로 다시 공소장을 낼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제 검찰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어떻게 할 건지. 예. 일단 첫 번째 기소 내용은 그대로 다투겠다는 겁니다. 일단 공소장 변경 안 해줬으니까 그걸로 그 첫 번째 기소 내용을 아마 재판을 받으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조사한 내용과 그 기소된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검찰 입장에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항소심 가서 그거를 다시 한번 다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해서 공소 기각받는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만약 그렇게 하면 검찰의 1차 기소가 잘못됐다는 걸 검찰이 어느 정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다투고 다만 표창장 위조라는 이 검찰 표현대로 역사적 사실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 기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제 재판만 보면은 검찰이 서둘러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날 늦음하기 급하게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오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했고 법원은 법원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입장에선 공소시효 만료가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봤을 때 확실히 위조가 맞는데 이걸 그대로 공소시효 넘어가는 걸 보겠다?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거고 법원 입장에선 뭐 이렇게 공소사실의 동일성, 뭐 공소장 변경 이런 어려운 말을 썼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거는 수사기관의 사정이고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사기관이 완벽하게 수사해서 넘겨야지 이거를 인정해주는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도 공소시효 전에 수사 제대로 안 됐을 때 일단 기소하고 나중에 공소장 변경해 주세요 하면 다 받아줘야 되냐. 또 그거는 법원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은 검찰 역할을 했고 법원은 법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우리가 급하게 뭐 표창장이 위조됐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범죄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하니 기소한 거. 그건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했다고 김기태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거의 재판부의 관행상 그런 식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주는 게 많았습니까? 아니면 이번 재판부처럼 불허한다 이런 경우가 예, 많았습니까? 공소장 변경이 이제 우리 교과서나 실무에서 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한다고 그러거든요. 어렵습니다, 말이. 그러면은 애초에 했었던 아까 이제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왼쪽에 있는 내용하고 오른쪽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죠. 범행 일시와 장소, 공범 뭐 이런 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범행 일시하고 장소하고 기본적인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표창장 위조를 저렇게 표현한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똑같은 표창장 위조야. 그런데 왜 그래라는 얘기고 법원 입장에서는 일시 장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법원은 아마 소송 경제도 고려했을 거예요. 검찰이 추가 기소 두 번째 거에다가 추가 기소하면 사건 하나만 다투면 되는데 지금 공소장 변경 허가해주면 거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 재판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도 법원도 변호인도 이거 사실은 소송 경제에서도 낭비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냥 하나에다 합쳐가지고 이 두 번째 사모펀드랑 같이 기소한 이 사건에서 하면 되지.
왜 앞에 거를 공소장 변경해서 2개를 하려고 해? 똑같은 거를. 아마 이런 고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거 저는 공소 취소하고 두 번째 거에다 사무소에서 추가 기소하는 게 맞다고 봐요. 첫 번째 거 공소 취소하면 무슨 뭐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추가 뭐 어쩌고 뭐 정치적 기소 아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의 그런 논리라면 검찰이 받을 수 있는 비판은 피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 첫 번째 거 무죄 나오는 게 이게 더 검찰 입장은 타격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죄 나오면 이거 봐. 검찰이 잘못 기소해서 무죄 나왔잖아. 이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변호인 측에서는. 그러니까 무죄 받는 것보다 무죄 나오는 건 지금이라도 그냥 공소 취소하고 두 번째 거에다가 기소해서 병합시켜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날 거라고 봅니다. 훨씬.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김기태 기자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재판부와 검찰이 감정적으로도 어떤 대치를 한 겁니까 어제? 충돌한 겁니까?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보통 저도 예전에 법조 기자하면서 12.12.5.18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재판부는 거의 목소리가 한결같은 그 톤을 유지하는데 네. 어제는 재판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판사님들이 좀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시거나 목소리를 또 너무 작게 하셔서 또 받아치는 기자들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어제 형사합의 25부 송인건 부장판사님은 사실 그 전에 재판에서도 워낙 말씀도 또박또박 잘해주시고 목소리도 크게 해서 기자들이 되게 좀 받아치기가 좋은 판사님이었는데 어제는 좀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셨던 것 같습니다. 검사도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재판부 지시 좀 따라달라. 계속해서 반박을 하면은 퇴정을 요청하겠다. 아, 재판부가 퇴정을 요청하겠다. 이 얘기까지 하면은 검찰은 저 얘기 나온 다음에 검찰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뭐 추후로 이제 나중에 뭐 의견서를 내서 나중에라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이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어제 그 법정에 방청석에 지지자분들도 한 10여 명 정도 계셨고 나머지 기자들로 가득 찼는데 좀 술렁술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재판부가 했던 얘기 중에 이번 주까지 정경심 교수 측에 뭐 사건 기록 열람 안 해주면 우리는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1차 기소권이 있고 2차 기소권이 있는데 2차 기소권에는 사모펀드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모펀드 건 관련해서도 아직 증거가 열람 복사가 다 변호인 측에서 못했다고 하니까 지금 입시비리는 자료가 많아서 일단 좀 나중에 놔두더라도 사모펀드 것까지는 빨리 이번 주까지 완전히 검찰에서 변호인 측에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도 있으니까 보석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재판부가 또 저도 제 경험상으로 먼저 보석을 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었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때 아마 검찰을 향해서 먼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재판부가 예.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하기 전에 그 김백중 총무기획관이 먼저 기소돼서 구속 기소돼 재판받을 때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이때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 검찰이 기록을 오픈을 안 해줘서 김백중 기획관 전 변호인 쪽 사실 좀 변론에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재판부가 아니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우리 보석 허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고 결국 이제 김백중 기획관은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죄 판결 갖고 이명박 전 기소하게 된 건데 아마 어제 제가 글쎄 모르겠어요. 검찰의 이제 내밀한 판단을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검찰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아마 보석을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전략적 선택인 거죠. 어쨌든 구속 사건 6개월 내에 해결해야 돼요. 6개월 내에 해결하려면 지금 한 2달 갔습니다. 그러면 6개월 내에 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구속 당사에서 끝나려면 검찰은 진작에 기록을 오픈을 해서 변호사로 하여금 등사해서 재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사모펀드에 관한 기록이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한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검찰이 싫은 거예요. 왜? 검찰의 목표는 결국 조국 전 장관이니까. 검찰의 선택인 거죠. 자, 여기서 오픈하고 조국 전 장관한테 기록이 가는 걸 감수하고 그냥 6개월 안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보석으로 정경심 교수가 나가도 좋다. 대신 조국 전 장관 수사 끝날 때까지 기록 오픈 못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검찰은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록은 차라리 안 주는 걸로. 기록을 우리 안 주겠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끝날 때까지. 왜?
사모펀드에 관한 기록 넘어가는 거 원치 않을 거거든요. 대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정경심 교수가 빠른 시일 내에 보석으로 나와서 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거라는 걸 아마 검찰도 이미 더 파악을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김태 기자 취재 결과도 비슷합니까? 김태현 변호사 전망을 한번 해봤는데. 12월 1일 이후에 예. 그 정도의 내밀한 검찰의 어떤 심증까지는 취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공보준칙, 새로운 공보준칙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피의 사실 공표. 네. 그 검찰의 그 어느 누구도 기자의 취재와 관련해서 피의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연관되는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근데 이제 다만 김태현 변호사님이 예.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부나 그 가족을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만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정경심 교수 보석으로 나와도 상관없다는 판단하는 거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이 되면 얘기를 하겠죠. 구속영장 청구 정도는 아마 얘기를 예.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한동안 열심히 부르다가 안 부르고 네. 수사가 이제 끝난 건지 마무리된 건지 안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저희도 궁금합니다. 예. 오늘도 검찰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모르는 겁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수사가 지금 3개 아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그 개인 어떤 사모펀드 같은 그런 비리, 그 다음에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그리고 또 사명 수사 의혹. 하명 수사 의혹까지 관련해서 총 3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검찰이 이 모든 수사의 타임테이블을 다 고려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달리고 있는 것인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김기태 기자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봐라. 조국 전 장관 검찰이 그 엄청난 수사 인력 투입하고서 개인적인 문제, 뭐 표창장 위조라든가 사모펀드든가 해봤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으니 네. 하명 수사 의혹이나 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이런 것들까지 다 엮어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 검찰이 바로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번 수사 시작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요즘에 워낙 법조 기자들이 예. 너무 이제 검찰 위주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서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솔직히 제가 듣고 하는 얘기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예전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이미 공개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한참 시간이 지나 전에 나왔던 얘기를 수사를 하고 있던 거고 그다음에 감찰 무마 의혹은 또 저 울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중요한 뭔가 다른 증거가 나서 끌어올렸다는 게 검찰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가족 수사가 돌파가 안 돼서 이거를 굳이 다른 걸 가져왔다라고 보는 거는 좀 너무 무리하게 보는 것 같고요. 고발은 일찍 됐었는데 왜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서야 그 수사하느냐. 네. 아까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겠죠. 네. 김태 변호사는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그렇게 봐요. 예. 이제 예를 들면 시작이 지금 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기존에 오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잡기 위해서 사모펀드 안 나오는데 뇌물 안 나오는데 다른 거 파보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시작이 언제인지 시점을 봐야 됩니다. 유재수 건은 김태우 씨로부터 그다음에 김기현 전 시장 건은 울산에서 이미 시작된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저 아무래도 엑셀레이터를 좀 밟을 수는 있겠지만 시작 자체 시점들을 생각해 보면 뭐 굳이 뭐 조국 전 장관 잡기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큰일을 벌인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유재수 의혹이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은 뭐 야권 쪽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이 끝이 아니라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는 예. 여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잡기 위해서 그 2개를 벌였다고 볼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적극적으로 검찰이 물어보면 대답할 가능성이 있죠. 민정수석으로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나는 내게 주어진 권한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이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네. 할 거죠. 네. 만일에 모든 그런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조국 전 장관도 검찰에 나가면 하명 수사 의혹이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리다.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요. 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영상도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조국 전 장관이 내년도 1학기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다. 이게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서울대학교 교수는 복직은 한 거. 그래서 뭐 비판을 받든 안 받든 법적으로는 일단 뭐 무리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복직하고 나서 이미 이제 2학기 강의 계획이 다 서인 다음에 복직했기 때문에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쪽에서 야, 일도 안 하고 월급 받네?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강의도 안 해? 그럼 연구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 아마 내년에도 사실은 강의 계획서를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안 하면 또 이제 수업도 안 하면서 월급 받는다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일단 뭐 내년 학기에 대해서 서울대 로스쿨에 이제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겠다라고 계획서 제출한 것 같아요. 뭐 형사 판례 연구인가요? 뭐 이런 네.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했다는 것 같은데요. 형사 판례 연구 네. 강의가 3명 이상이 신청하면은 자동적으로 개설이 되고 네. 1명, 2명 신청하면은 없어지고 뭐 그런 모양이죠. 서울대에서는. 이게 뭐 신청한 수업이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수업인데 30명 수강 인원인데 3명 미만만 신청하면 자동 폐강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 복직을 장관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그날 복직 신청서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년 1학기 강좌 개설과 관련해서도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내용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조국 전 장관 내년도 1학기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검찰 수사도 받아야 되고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추가로 뭐 더 확보하고 있는 뭐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취재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취재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단독 보도도 좀 나가고 그랬어요. 네, 지난 일요일 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내용을 아마 보도를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을 때 내가 계속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구명을 이제 여러 사람에게 했는데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름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다음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 천경득 행정관, 유재수 경제부시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건영, 김경수 이 두 사람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도 수사를 더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의도가 여기에도 담겨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검찰 수사도 난항에 또 빠질 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뭐 야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야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 것 같긴 예. 한데 뭐 검찰이 이제 그 부분까지는 글쎄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조국 전 장관 입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 주영진 의원과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제까지 개인적인 문제들, 뭐 사모펀드 이런 것들은 그냥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왜?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우리 남편 관련 없는데요? 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입 닫는 게 본인한테 사실은 더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건 안 그렇거든요. 뭐 유재수 감찰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백원우 전 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 당시 수석이 결정했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 더군다나 정확하게 설파할 필요가 있을 거다. 다만 여기서도 또 한 번의 딜레마에는 있겠죠. 만약에 본인이 결정했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박형철 비서관이 얘기했던 조국 전 수석이 얘기하는데 너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와서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 결국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진술을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은 내가 했는데 전화가 온 건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누구한테 전화 받았냐? 아마 예. 검찰이 집요하게 물을 텐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국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기가 힘든 이유가 기존 입장은 정상적으로 감찰을 중단을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인 회의에서 첩보가 별게 아니어서.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그 감찰 무마 결정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부탁이 있었거나 없었던 간에 조국 장관이 결정을 했다면 외관적으로 그 결정의 직권남용은 조국 장관을 향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윗선 또 다른 게 있다면 조국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조 장관이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모든 화살표는 조국 전 장관을 가리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SBS 보도 법조팀이 계속해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열심히 취재해서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만한 내용을 보도한다면 또 김기태 기자 등 법조팀 기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